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름이 길죠? 배연구소 최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농업의 큰 흐름이 지금 세 가지로 가고 있죠. 꼭 우리 과수뿐만 아니고 수도가 됐든 채소가 됐든 뭐예요? 세 가지가 크게 보면 친환경, 다음에 고품질. 우리 그 화학비료 나오기 전에는 무조건 담보당 수량이 많이 나와야 되고 과일이 됐든 뭐든 커야 돈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제가 90년 처음 배를 연구할 때는 그 나주였는데 배가 커야 돼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과도로 깎다 보면 손에서 놓쳐. 그러면 손이 안 펴질 정도로 단물이 흐르는 배. 그러니까 크고 당도가 높은 게 최고였어요. 근데 요즘 우리 배 품질 기준이 대과 고당도면 됩니까?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뭘 봐요? 외형. 모양이 좋아야 되고 색깔이 좋아야 되죠. 우선은 모양이 좋고 색이 좋아야 소비자가 손이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주 교육할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나주가 배 명성도 좋고 하지만은 전에는 참 크고 맛있게 했어요. 근데 모양하고 색도 중요하다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손이 더 가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건 이따 말씀을 올리겠는데, 그래서 고품질죠. 다음에 하나가 생력화. 이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와도 우리 과수원에서 하실 분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당도를 2, 3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2시간 더 일하십시오. 그러면 못해. 알면서도 왜?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력기술.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제 예를 들자면 배 같으면 뭐 봉지를 안 싸고 재배한다 하면 여러분이 환영하겠죠. 봉지 대금도 아끼고 그 노동력. 농약도 예를 들자면 한 10몇 번 뿌린 거 5번만 뿌리십시오 하면 잘했다게. 근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분 한 2시간 더 일하십시오 하는 기술을 갖고 오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현장에서 받아들이질 않겠죠. 그래서 농업의 큰 흐름은 친환경, 고품질, 생력화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하고 고품질 쪽, 어떻게 하면 품질을 조금이라도 높여볼까 하는 쪽에서 한번 같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할 순서는 제가 약간 여쭤봤어요. 어떤 내용을 해드리는 게 이 과정에 따라 틀리죠. 이제 대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수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대책을 해달라.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을 흑성병이라고 배를 수확하고 나서도 흑성병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 좀 말씀을 올리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또 토양 관리죠. 기상하고. 우리가 아무리 재배 기술을 잘 해도 태풍이 한번 온다든가 우박이 오면 농사를 베리죠. 그래서 농사는 하늘이 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상하고 땅심, 토양이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셨던 거, 농사를 하시면서 궁금했던 거, 그래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하나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해결하고 가시면 여러분들 가려운들 긁고 가셔야 이 교육이 보람이 있었다 하지, 그냥 앉아만 있다 가시면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농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했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끝으로 질의를 해주면 답을 올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수출 현장의 문제점 하면은 매년 과피 흑병이라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매년 전화가 와요. 어떤 전화가 와요? 구정, 설이라고 그러죠. 설쯤 되면 전화가 와요. 뭐냐면은 이런 증상이 나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 그래서 과피가 검해진 거죠. 그래서 저것 갖고 전화가 오는데 농가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과일을 줘서 저장할 때는 깨끗한 배였는데 이제 설 때 팔라고 보니까 저게 나왔다.
또는 우리가 수출을 했어. 컨테이너를 실 때는 깨끗한 배를 실어갖고 갔는데 현지에서 내려서 보니까 저런 것이 나온다. 이건 제가 교육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진을 넣겠죠. 이제 굉장히 심한 것만. 그래서 저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제 그거죠. 예를 들자면 농장주 입장에서는 내가 줄 때 분명히 눈으로 보지 않았냐, 깨끗한 배였다. 그런데 이제 저장하신 분 입장도 있어. 그분은 뭐라고 그래? 순수하게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좋은데, 아니, 같은 저장고에 홍길동이 것도 같이 넣는데 홍길동이 것은 깨끗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으실 때 누구 책임 같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것은 이 방에 같이 있는데 깨끗하고 내 것만 그런다. 그래서 당신 책임이면 참 난감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런 과피 흡변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원인부터 하나씩 봐봐야 대책이 나오겠죠. 원인은 유전적인 게 강해요. 뭔 소리냐면 금천추, 예전에 그 이마무라라고 그러죠. 그 사람 해골 같이 좀 빠지는 거. 이마무라라고도 하고 금천추라고도 우리말로는 하는데 저기 한 11월쯤 되면은 숙기예요. 아주 만생종이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먹으면 어때요? 텁텁해. 떫어서 못 먹어. 근데 겨울에 눈이 오고 해서 한겨울에 먹으면 이제 그거 풀려가지고 떫은 맛이 없어지면서 아주 당도가 높은 게 금천추였죠. 그래서 금천추 피가 들어간 계통들. 그러니까 신고나 금천추 또 추황배도 들어가 있죠. 추황배 뭐 이런 품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금천추 피가 들어간 계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황금배라든가 뭐 예를 들자면 만풍배라 이런 품종들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유전적인 게 첫째 큽니다 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나오는 품종인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주품종 신고 전체 면적의 약 80한 4, 5% 이상 재배되고 있죠. 그 신고가 이 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나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배하고 계시는 또 수분수로 갖고 계시는 추황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은 과피 내 폴리페놀 작용을 해서 이게 폴리페놀 옥시다제라는 것에 의해서 산화돼서 그러니까 저게 나오는 것은 항산화 물질이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사실은 먹어서는 좋은 기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나와서 막 안 나오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주 같은 데서는 추황배를 파시면서 저걸 오히려 선전을 해. 아, 이게 나온 것은 추황배의 고유 특징입니다. 이게 안 나온 것은 오히려 이 품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렇게 박스에다 해서 판매를 하니까 나중에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올해 작년에 사 먹은 것은 껌하게 저게 생겨서 맛있고 껍질 깎아버리면 먹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맛있게 먹었는데 올해 산 것은 껍질이 저게 없더라. 그래서 품종을 다른 걸 보내줬다. 근데 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죠. 정도가 있고. 그래서 굳이 우리는 꼭 저런 것을 감추려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모양이나 색 그런 거를 잘 안 따지잖아요. 그래서 깎아버리면 아무 지장이 없는 건데 너무 민감한데 저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생성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은 과피 얼룩이라고 병이 있어요. 그건 곰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비슷한데 그것은 손으로 문대면은 지어져. 근데 이것은 손으로 문대거나 뭐래도 안 져. 이것은 문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구분이 돼요. 과피 얼룩병과하고 흑병과는 구분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소과다나 가리부족. 그러니까 질소가 많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뭐든 많이 먹는 거예요. 비만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배는 어떤다겠어요? 커야 돈이 됐어. 왜? 선물용으로 쓰니까. 선물용으로. 근데
사실 크게 하려면 어때요? 비료도 더 줘야 되고 착과량도 좀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더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배는 무조건 커야 돈이 된다. 왜? 선물용은 배는 커야 되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주다 보니까 품질에서 문제가 생기죠.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업이 크게 뭐로 간다고 했어요? 친환경이라고 했죠. 친환경. 친환경이다 보는 것은 뭐예요? 비료를 조금 주자 했어.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해요? 예전하고 달리 나락에서 질소를 많이 주면 뭐라고 해요? 미질이 떨어진다. 단맛이 없다. 도열병이 온다. 도복이 온다. 안 좋은 걸 말해. 그럼 과수에서는 뭐가 있어요? 질소를 많이 주면은 과일은 당연히 커지겠죠. 몸집은. 근데 뭐가 안 좋아져요? 장단점으로 따지면 커는 지지만은 모양이 안 이뻐져. 모양이. 또 하나는 뭐예요? 숙기가 좀 늦어지고. 여러분들 막 숙기 좀이라도 더 빨리 하려고 영양제도 하고 여러 가지 쓰시잖아요. 숙기가 좀 느려지고 모양이 안 좋아지고 또 당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고품질 기준에서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질소를 좀 억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개념적으로 주다 보니까 좀 많다. 다음에 가리 부족. 가리는 뭐냐면은 여러분 뭐예요? 가리는 언제 줘요 주로? 가리는 뭐냐면은 예전부터 질소는 우리가 따지자면 밥이요.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근데 많이 먹지 마라 그 소리지. 아 그래? 그럼 안 먹어봐야지. 사람으로 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필수 요소예요. 필수 요소. 가리는 뭐예요? 열매 비료라고 그래. 그러니까 열매 비료면서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 그러니까 장마 끝나고 여러분들이 많이 줘. 왜? 장마 끝나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나무가 막 덥고 폭염이 오고 물은 없고 막 또는 그전에는 습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완화시켜주고. 또 하나는 뭐라겠어요? 과실의 당도를 높여주는 열매 비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줘. 근데 우리가 저게 부족하다는 소리는 뭐냐? 실제 여러분이 주는 것은 안 부족할 수 있어도 뿌리에서 흡수를 못하면 그러겠죠. 내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입이 아파, 위가 아파. 그럼 못 먹는 거잖아요. 먹어봐야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어.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재배적인 시비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완수한 과일. 여러분들은 대부분 과일을 딸 때 한 번에 100% 따질 안 해. 그러죠. 분산수확이라고 그래. 자, 수석 전에 마음이 바빠. 우선 큰 것부터 따. 야, 얼른 빼야지 돈이 되니까. 큰 놈 잡아서 빼고 그 다음에 비료 좀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해서 남은 놈을 또 키워. 그래갖고 또 따. 못해도 한 3번은 나눠 따셔. 그러고 또 뭐하냐면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 보니까 비료를 또 줘. 왜? 남은 놈이라도 더 커봐라고. 근데 그게 커요 안 커요? 나중에는 안 크죠.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수한 과일은 뭐냐면 늦게 따면은 신고는 나무에서는 안 생겨. 근데 추황배는 늦게 따면서 이렇게 봉지를 찢어보면 나무에서도 생겨요. 전문 용어로 수상에서도 과피 흑변이 생깁니다 하는 거예요. 신고는 잘 안 보여. 근데 그런 놈을 따서 저장을 하거나 유통을 하면 나올 확률이 좀 덜 익은 거 딸 때보다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따십시오 하는 소리가 되겠죠. 자, 다음에 수확용 상자 적재 시 통기 분량. 자, 저게 뭔 말이냐면 원래 과피 흑변은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좀 책을 보신 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피 흑변이 생기는 원인은 저온 저장 조건에서 습이 많거나 CO2 장애 이런 조건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건을 해주세요. 말려서 넣어주세요.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저걸 보니까 제가 그 수확용 상자를 선고하기 위해서 팔레트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막 쌓아놔. 이제 쌓아놨는데 선과를 하면서 보니까는 나와 이미. 저 과피흑변은 저온 저장 시에 나오는 거로 돼 있는데 상온에서도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팔레트를 쌓아놓으면 밖에는 통풍이 좀 되지만 가운데 부분 어때요?
통풍이 안 돼. 그리고 또 뜨겁지 않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CO2가 막 나오고 에틸렌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은 나와. 그러니까 수확을 하신 다음에는 통풍이 잘 되게 간격을 이런 식으로 좀 벌려놔야 되는데 딱 붙여놓으면 가운데 있는 분은 쪄 죽는 식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피육배는 저온에서만 나온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상온에서도 수확용 상자를 막 밀폐해서 놔두다 보면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미 저온 저장고 들어가기 전에도 흑변이 나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에 저장고에 저온과 같은 조건. 이건 이제 아주 기본이에요. 과피육배는 저온 저장고에 넣었을 때 너무 습하거나 그런 조건에서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고 특히 또 과피육배는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저온 저장고에 들어가서 한 3주 이내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뒤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초기에 나오고 끝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뭐 2주, 3주, 4주, 5주, 6주 계속 발생량이 느는 게 아니고 초기 한 3주에 안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방지를 할 건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방지잖아요. 자, 방지는 이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 재배 시 질소나 정량을 주고 가리도 정량을 주십시다. 적숙기보다 조금 2일에서 5일 빨리 땁시다. 수확 후 예건 작업, 적재 시 통풍이 잘 되게, 저온 저장고도 수시로 환기합시다. 원인을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예건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예건 작업. 예건 작업이 어디로 갔지? 여가 있네요. 자, 예건 작업을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하신 분이 많아. 그러니까 나무 밑에다 비를 안 맞게 비닐로 이렇게 덮어놓고 쫙 붙여놨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가 생기겠어요? 저렇게 하면 비는 안 맞지만은 저 속의 것은 과일이 쉽게 말하면 떠. 너무 덥다, 그 말. 그 속이 막 열이 나고 습이 나. 과일의 약 90% 정도는 수분이에요. 근데 사과하고 달리 배는 큐티클에다 왁스층이 있어요, 없어요? 사과는 좀 왁스층이 있죠. 근데 배는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훨씬 더 수분을 잘 뺏긴다 그 말이에요. 얼굴에다가 우리가 뭐 로션을 안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과에 비해서 훨씬 더 수분이 잘 날아가. 그러면 그런 물이 어디 있겠어? 저 안에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 식으로 띄워 놓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씩 띄워 놓고 위에 비를 안 맞게 비닐이라고 차광망을 하고, 이런저런 시설을 하기가 조금 힘드시면 어때요? 집안에 성과장 같은데 통풍 잘 된 데다 넣어놔도 되겠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닐로 막 덮어서 이렇게 놔두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갓바로 덮어놨더라고, 갓바. 그리고 못 날아가게 막 돌로 눌러놓고.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더 저장할 수도 있고 과일의 품질이 굉장히 빨리 신선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건 방법은 이제 세부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그건데, 기간은 보통 7일에서 10일간 예건해 주십시오 하는데, 확실하게 하려면 한 2주 정도 해 주시면 좋아요. 2주 정도 말렸다가 저온 저장고에 넣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과육 물러짐, 밀증상. 이것도 수출하다 보면 특히 대만 쪽에서 많이 나와요. 대만. 이제 특히 또 품종으로 보면 원앙 품종에서 많이 나와요. 자, 이것도 수출해 갖고 나온 증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속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거나 밀증상처럼 이렇게 스펀지 같이 밀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원앙배. 지금 여기서 수출은 주로 어떤 배를 많이 하신가요? 뭐 당연히 신고 많이 하실 거고, 또 뭐 조생종 하시는 거 있으세요? 원앙도 수출하세요. 예. 그래서 이 원앙은
그 뭐 대부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선점하려고 그 지역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원앙에 원래 숙기는 8월 하순이에요. 8월 하순인데 보면은 대부분 저 남부 지역에서 보면 8월 한 15일, 12, 3일 되면 수확을 해. 왜? 그때 작업을 해야 수출이 가서 선점을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수확기보다 한 15일 이상을 빨리 수확을 하셔. 그러면 저게 덜 익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대부분 원앙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착색 봉지를 씌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지베렐린을 발라줘. 예, 배가 크게 만들고 빨리 따기 위해서. 그러면 지베렐린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르몬제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원래 지베렐린이 나온 것이 무슨 취지로 나왔어요? 한 나무에 배가 한 300개 달린다면 수관 주지 하부 쪽이라든가 배가 잘 안 크고 좀 숙기가 느린 것을 햇빛 받는 쪽 식으로 과일도 좀 크게 하고 빨리 익게 하자고 지베렐린을 만들었어요. 호르몬제를.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저게 원래는 300개 중에 100개만 바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발라주십시오. 근데 우리 와다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한 나무에 그거 다 발라. 왜?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놈 바른지 안 바른지 수확하기 힘드니까 한 나무에 다 발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 처음에는 배나무가 원래 교목이에요. 여러분 지난 마이산이라든가 설악산에 가보면 배나무가 한아름이요. 그래갖고 당산나무만 좀 커가지고 고개를 뒤로 하고 봐야 될 정도 커. 근데 우리가 잡아서 지금 작업하기 편하게 해놨잖아요. 덕을 만들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배나무 입장에서는. 근데 교목이라 견뎌. 이 정도는. 그런데 한 7년 정도 이상 하니까 배나무 꽃눈이 적어져. 그러면 꽃눈이 적어지면 과일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베렐린을 발라주다 보니까 조직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쉽게 물러지고 저장력이 없어. 과일은 빨리 커지긴 하지만은 숙기가 앞당겨지고 그러지만. 그런데 원앙이라는 것은 수확하는 시기 온도가 몇 도예요? 8월달 온도가? 제가 재보니까 지구 온난화잖아요. 32도에서 35도요. 그런 더운 때 따가지고 바로 우리가 횟감 가치로 취급을 해요. 뭐 요즘 도시어부나 이런 데 보면 막 큰 거 잡으면 바로 해서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에다 막 쟁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과일은 그러지 않잖아요. 따서 놔두고 또 따오고 또 꼭지 작업하고 성과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막 금방 가. 그 더운 날씨에. 그러면 바로 땄을 때 호흡량이 굉장히 많아. 과일도 그러죠. 모처에서 분리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호흡량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것을 하루 이틀 놔뒀다가 작업하고 이제 배에다 싣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 그러면은 원인은 여가 써졌지만은 뭐 수관 내부의 광 조건이 불량하거나 토양 수분 부족, 수세가 약하거나 수확기를 초과하거나 일반적으로 이거지만은 사실은 방지역에서는 그럼 뭘 해줘야 돼요? 그렇게 묻는다면 첫째가 사종 복비나 숙기를 앞당길 수 있는 거, 과일을 키울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사용을 자제해 줘야 돼. 예를 들자면 지베렐린도 포함이 될 거고 그런 걸 우선 자제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수확기를 좀 더 숙기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앞당겨 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 그 다음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수확을 한 걸 콜드 체인이라고 그러죠. 좀 시원한데 32도에서 작업을 하지 마시고 한 10도나 15도 정도 된 데다 배를 넣어서 좀 그 호흡량을 떨어뜨려 줘야 돼. 그렇게만 해줘도 저걸 해보니까는 발생률이 한 반 이상 줄어요. 100%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종 복비라든가 과실을 빨리 익게 하고 키울 수 있는 것을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 바로 배에서는 예건이라는 것은 있지만은 예냉이란 개념이 아직 없어. 그 채소에서는 많이 있죠. 예냉이 있지만 배에서는 예건, 말려주는 건 있어도 예냉은 없어. 근데 저생종은 예냉을 해줘야 돼. 왜? 호흡이 굉장히 그 시기가 더
32도 이상 되기 때문에 떨어뜨려줘야 품질 유지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도나 15도로 그 작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연한 거죠. 수세가 약하거나 먹는 게 부족하면 당연히 품질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먹는 것이 부족하고 허약하면 병도 더 자주 올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계량 방법은 이렇게 보고, 요 물 관리 나왔죠. 관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셔야 돼. 여러분 예전에 물어봐, 귀농인들이 물어봐, 선생님 어떻게 해야 과일 품질을 좋게 하고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하면 여러분이 한마디 하셔야죠. 그래? 몰라. 그냥 열심히 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뭐라겠어. 비료 잘 주고 퇴비 같은 거 듬뿍듬뿍 넣어줘. 근데 그게 아니었어. 예전 같으면 사람으로 치면 많이 먹어. 몸에 좋은 것들 듬뿍 먹어. 그럼 건강해.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뭔가 좀 아닌 것 같죠. 요즘은 마찬가지예요. 뭔 말이냐면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비료를 잘 줘, 퇴비를 잘 줘 하는 게 아니고 물 관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결과를 분석해 놓은 것 보니까 수량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첫째가 물 관리, 두 번째가 토양 관리.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화학 비료 주고 퇴비 주는 것은 밑에 부분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머리에 두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칼슘제 이야기 나오죠. 요즘 여러분 칼슘제 예전에 비해서 더 쓰시는 것 같아요? 안 쓰시고 계세요? 칼슘제 똑같이 쓰세요. 또 안 써요? 그냥 제가 말하는 칼슘제는 연면살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토양에다 주시는 것 말고. 예전에 비해 어때요 여러분 칼슘제? 그러죠. 자, 칼슘제도 여러분이 머리에 두셔야 돼. 왜 그러냐면 칼슘제는 이 건물로 치면은 벽돌을 쌓아놓고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시멘트가 들어가죠. 시멘트가 안 들어가면은 무너지죠. 시멘트를 넣었기 때문에 단단히 굳어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어. 그게 뭐냐면 우리 과일로 보면은 칼슘이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칼슘은 세포벽에서 존재하면서 세포를 단단하게 서로 연결을 시켜줘. 그러니까 바람들이나 밀증상이나 생리장애도 억제하고 또 뭐래요? 저장력도 향상을 시켜줘. 근데 예전에 비해서 왜 더 쓰게 됐냐? 그리고 왜 그러면 칼슘제는 토양에다 안 주고 엽에다 뿌리느냐? 여러분이 책자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연면살포는 응급수단으로 돼 있어. 보조수단.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밥이나 먹는 것은 입으로 먹고 코로 숨을 쉬어. 그러면 뿌리는 어디가, 그 나무는 어디가 입이에요? 뿌리가 기죠. 그러니까 뿌리로 먹어야 되는데 이파리는 광합성을 하고 호흡을 하는 자리요. 사람으로 치면 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입에다 뿌려줘? 뿌리에다 줘야 먹지.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칼슘은 이동성도 좀 없지만은 흡수가 잘 안 돼. 흡수가 되더라도 가지라든가 이파리에 주로 많이 저장이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과일이잖아요. 과일이 단단하고 생리장이 높고 저장력이 높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수단이지만은 이파리에다 뿌려주는 게 칼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왜 더 사용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지구온난화하고 관계돼. 지구가 지금 더워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뭐 1도, 1.5도 높아지면 뭐 어느 한 종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구온난화가 되니까는 분석을 해봤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과수에 영향을 주는가 봤더니 첫째, 사과 어때요? 주산지가 지금 변하고 있죠. 예전에는 대구였는데 지금은 고성까지 올라가고 있어. 색깔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만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이 안 돼서 주산지가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낮과 밤이 차이가, 기온차가 심해야 조직이 치밀해져. 근데 밤도 더워. 그러니까
바람들이 밀 증상도 많고 저장력도 떨어져. 그래서 칼슘을 더 쓰게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과피 얼룩과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곰팡이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오죠, 지금. 더 나오고 있어요. 그 원인이 이제 곰팡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생겨요? 첫째가 곰팡이가 습한 조건. 습하고 어둡고, 그러죠. 햇빛에다 내놓으면 곰팡이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습하거나 어둡고,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죠, 먹을 거. 그럼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이게 많아요. 그래서 기상 조건이 올해는 너무 비가 없었다 하면 덜 나올 거고, 올해는 비가 많았다 하면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전하고 또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보니까 3중 봉지를 많이 또 씌우신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지만은 비가 많이 오는 때는 3중 봉지가 조금 2중 봉지보다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평상시 보통 해놓은 그 구분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올해 비가 많다 하면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왜? 빛이 차단이 더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3중 봉지를 더 많이 씌우다 보니까 조금 더 나오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한 가지, 먹을 것을 준다고 했잖아요. 요즘 우리가 친환경 한다고 해서 뭘 하겠어요? 뭘 뿌려. 아, 예전에는 막 했는데, 보니까는 발효 액비도 띄우고, 뭐 어떤 분은 미꾸라지 고등어도 발효시켜서 뿌리고, 뭐 여러 가지래. 그러면 그 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냐면 당이 들어있어, 당이. 그러면 당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의 먹이 에너지원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의식이 없거나 몸이 좀 안 좋고 하면은 병원에 가면 바로 놔주는 게 뭐예요? 포도당 놔주잖아요. 가장 흡수가 빠른 것을.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더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기상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착색 봉지를 씌운 것 중에서도 3중을 좀 더 씌운다든가, 또는 각종 발효 액비를 뿌려주면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걸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투광도가 좋은 봉지를 씌워주고, 그러죠? 다음에 발효 액비보다는 그냥 우리가 다른 제품 돼 있는 당이나 그런 게 좀 없는 것을 뿌려준다든가, 이제 그런 조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저장고 내도 좀 지저분하면 다 나오겠죠. 곰팡이니까. 그래서 저장고도 좀 깨끗이 청소하고 상자도 깨끗이 치워준다든가. 그리고 연구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황약, 석회 유황합제를 동계에 살포해 주시면 발생량이 반 정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쓰기가 좀 복잡해서 안 쓰시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사람은 지금 독감에 안 걸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방주사 맞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 황약을 뿌려주십시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가끔 나와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되죠. 뭐 때문에? 이거 봉지에서 잉크 자국이다. 이거 매년 전화가 와요, 보면. 저 잉크 자국이다. 그러면서 분석을 해달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연구소에서. 근데 저런 것은 참 분석 장비도 있어야 되지만 경험도 있어야 돼. 근데 사실 저희들은 재배나 품종 만들고 병해충이지 그러잖아요. 저런 건 이제 전문 화학적 분석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 하겠죠. 근데 저게 잉크 자국인지 곰팡인지 애매한 자국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런 경우가 생기면 누구도 답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그 곰팡이 균하고는 좀 틀려요. 뭐 흘러내린 자국 같죠. 자, 이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과온이 습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초도 자주 해주시고 통풍이 잘 되도록.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죠. 그러면 화학이 전종도 잘하고 유인도 잘해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들도록 하는 전체적인 게 되겠죠. 자, 그래서 황약을 뿌렸을 때는 미살포한 것을 쓸 때는 64%가 생기는데 25%. 자, 그래서 이렇게
황약을 뿌려주신 게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울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산화염소라 해서 이것을 봉지 속에다가 저렇게 비닐 속에다 처리를 했더니 방제가 79.7% 뭐 해서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제품으로 다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울산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은 해법이 나오겠죠. 이제 저는 뭐 저 연구는 안 했기 때문에 직접 해보신대. 자, 저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자면 가장 좋은 것은 동계 황약을 뿌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기상 조건이 안 좋을 때는 가급적이면 투강도가 좋은 봉지를 써 주십시오. 또 하나는 발효 액비나 이런 것의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얼룩병을 막아주는 것이다. 또 하나 추가한다 뭐예요? 저장고 내를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거. 자, 그래서 저장 중에 생기는 거, 그러니까 수확 후에 생기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해라고 하죠. 배는 사실 몇 도에서 어려요. 처음에 제가 연구할 때 저온의 개념은 몇 도였냐면 4도였어, 4도.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 갖고 여러분 저온 저장고 몇 도에 맞춰요? 0도나 1도까지 내려가. 예전에는 4도였어요. 기계적인 편차가 발생하니까. 근데 사실 배는 몇 도에서 어냐면 마이너스 1.5도. 그러니까 0도 된다고 해서 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왜 그래요? 당이 있기 때문에. 당이 많을수록 동해가 좀 더 내려가죠.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이 0도나 1도로 맞춰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팬에서 나오는 공기가 흘러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오는 부분은 또 동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도나 뭐 0도 그 정도 맞춰준, 야 마이너스 1.5도에 오니까 나는 마이너스 1도에다 맞춰야지. 그건 위험한 생각이다 그 말. 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동해가 있고 CO2 장애, 호흡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거죠. 저게 많이 생기는 게 예전에는 감천배가 저게 많이 생겼어. 과심이 갈변하는 거. 근데 신고도 저장 기간이 좋은 저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저게 생기죠. 이제 저장 기간이 지났다 그 소리죠. 저렇게 썩어가는 게 생기고 이제 칼슘이나 뭐 밀증상 같은 거, 칼슘 부족, 늦은 수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더 나올 확률이 많다. 왜? 지구 온난화하고 관계돼서. 그 다음에 유조가 뭐 저건 이제 수분이 배에서는 5%가 감모가 하면 상품성을 잃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게의 5%가 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신선도가 많이 떨어졌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과는 왁스층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덜 증발하지만 배는 어때요? 없잖아요. 과점이 또 크잖아요. 과점으로도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저런 위조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과표변은 말씀드렸고 탈피과. 저것도 또 문제. 저것은 과실 껍질만 얇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속은 스펀지 같이 보여요. 얇게 벗겨져. 저것은 어쩌냐면 저장고에 온도 편차가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도로 쭉 가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갔던 어떤 조건에서 한 5도, 6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그런 조건에서 생겨요. 물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과일이 그 상태가 안 좋은 것들. 예를 들자면은 수확 시기가 늦었거나 나무 수세가 약했다든가 뭔가 안 좋은 것에서 더 많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 얼룩과도 말씀드렸고 잿빛 곰팡이. 저런 것은 이제 압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그때 당시는 안 보였어. 근데 저장해 놓으면은 속에 멍든다고 그러죠. 멍들어 있는 것에 이제 균이 붙는 거. 탄저도 2차 감염됐을 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저장 쪽에 제가 이제 수출 중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올렸는데 혹시 빠졌거나 야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뭐 그런 거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 또는 아까 그 설명은 좀 뭔가 이상해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답을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 한번 생각했다가 끝나는 시간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가을에 발생하는 검은별 무늬병, 흑성병이라고 그러죠. 농가에서는. 그래서 그걸 보시게 되면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건 찍은 거예요. 이번에.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약간 검버섯 같이 있고 요건 전형적인 흑성병 증상이잖아요. 이것을 갖다 손으로 묻혀보니까 어때요? 이거 묻어 나오잖아요. 묻어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걸 나타내. 예전에는 저런 이파리를 농가에 가서 보이면 물어봐요. 아, 이것은 뭐예요? 하면 대부분 농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내가 영양제나 농약을 많이 뿌려가지고 이파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거예요. 영양제가 됐든 뭐 농약을 많이 뿌려서 스트레스다고 그랬어. 근데 일본에서 보니까 저게 2차 가을 흑성병입니다. 그래. 그래서 유심히 이제 보고 저렇게 손에다 묻혀보니까 묻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흑성병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흑성병은 꽃 필 때부터 하여간 열심히 방제 약 막 뿌리고 봉지 싸움을 이제 잊어버려. 아이고, 올해 흑성병 끝났다. 근데 사실 가을에도 이파리에 수확하고 나서 저런 게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씨앗을 내 밭에다 많이 뿌려놓은 거예요. 잡초 씨앗을. 그러면 내년도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을 깨끗이 없애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아이고, 어르신 흑성병 어떻게 방지해야 돼? 꽃 필 때부터 비만 올라가고 날씨 흐리고 비 오면 무조건 약을 뿌려서 초기에 잡아야 돼. 초기에 놓치면 약 아무리 뿌려도 못 잡아. 그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확하고 나서도 저런 걸 잡아줘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를 수확하고 나서 이파리를 보셔가지고 저런 게 있다 하면은 수확하고 이제 차분하게 해놓고 낙엽이 지기 전에 전문약제를 뿌려줘야 돼. 전문약제를. 근데 내가 바빠버렸어. 시기를 놓쳐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을걸음 주잖아요. 요소 줘라고 돼 있죠. 요소를 주시고 질소질 주고 로타리만 한번 쳐줘도 30-40% 씨앗이 없어진다겠어. 씨앗이. 그러니까 내가 전문약을 못 뿌려서 시기를 놓쳤다면 요소 뿌려주고 로타리만 한번 쳐줘. 가장 좋은 건 뭐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싹 쓸어내서 불태우거나 묻어부시어 하는데 어렵잖아요. 과수원이 뭐 한두 평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전문약제를 뿌려주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요소 뿌려주는 거고. 이제 내 성격상 나는 굉장히 깔끔한 걸 좋아한다 하면 싹 쓸어서 모아주는데 그건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는 것이 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게 뭐예요? 흑성병은 봄철에 초기 방제가 전부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바꿔서 가을에도 잡아줘야 된다. 그래야 내년도에 내 밭에 포자들이 없다. 없을 수는 없지만 없다. 그런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뭐 이제 뿌리는 약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시고, 요즘은 그 예전에 그랬어. 천안에서 제가 한번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흑성병이 하도 안 들으니까 그때 오후 한 5시인가 6시쯤 다 모였어. 예를 들자면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우리 같은 연구하는 사람, 또 농가, 조합, 뭐 이런 사람 다 모여갖고 흑성병이 왜 이런가 이제 대책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농가들이 이제 그 시간 한 것은 일이 바쁘니까 일 끝내고 오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그랬더니 어떤 농가가 그런 거예요. 이제 막 열이 받은 거예요. 흑성병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약이 안 듣는다. 밀가루다. 쉽게 말하면 약을 이 비싼 돈 주고 사서 뿌린데 하나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이 약이 밀가루니까 약의 성분을 분석을 해봐라. 그 약이 안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일리 있게 들리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내성이 생긴 거예요. 내성.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도 2번, 3번 쓰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이게 대부분 또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예전에는 어때요? 옆집에서 뭔 약을 뿌리니까 흑성병이 잘 들은 게 눈에 보여.
그러니까 뭐라고 약 이름도 외국 이름이고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그 약 뿌린 봉투를 갖고 가. 그래갖고 나도 이 약 주시오. 그러면 똑같잖아요. 근데 자기 밭에서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자기는 처음 뿌린 약이지만 왜 안 듣냐? 이미 자기가 몇 번을 뿌린 약이야.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유를 사 먹어. 뭐 서울우유, 남양우유, 연세우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원재료는 뭐예요? 똑같죠. 젖소 원유를 짜서 만든 거잖아요. 그 만든 회사만 다르지. 그러니까 농약 이름은 틀려도 그 속에 있는 성분, 계통은 똑같은 것을 뿌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농약 교육 받으면 요즘 어때요? 카군 있고 살균제는 가나 다라로 가고 살충제는 뭐 A로 간가요? A, B인가요? 1, 2, 3, 4인가요? 뭐 그렇게 가. 저 여기다 써는 놨는데. 그래서 농약이 안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좋은 약을 두세 번 이상 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뿌리십시오 하는 건데 여러분이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약, 살균제 같은 걸 조합해서 요즘 그렇게 다 구입하시죠? 조합해서 여러분 이름을 넣어놓고 하면 거기서 관리를 해 주시잖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지 내가 아무데나 가서 이 약 잘 들을게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하는 것은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르신이 이 앞에 뭐 트리아조를 계통을 쓰셨으니까 이번에는 스트로빌 계통을 써보세요. 이렇게 해줘.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게 좋지.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에 그분이 밀가루요 한 것은 아니고 내성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이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약 뿌리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약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경우가 매년 또 생겨요. 봄에 이제 냉해도 걱정이 되고 또 냉해도 걱정이 되는데다 흑선병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가 많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유혹이와 병도 잡아야겠고 꽃도 좀 충실하게 피고 냉해도 억제해야겠다 함께 여러 가지 영양제를 뿌렸어요. 요분이 뿌린 것이 그때 한 5가지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약해를 입은 거예요. 잎이 말라 들어가고 꽃 대도 길어지고 꽃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봄에 뿌리실 때는 한두 가지만 뿌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보통 3, 4개를 넣어서 뿌려보잖아요. 하나씩만 뿌리면 약해가 안 나는 것도 4가지를 같이 섞어보면 나올 수가 있어. 그것은 누구도 원인을 말을 못 해줘.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못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혼합해서 쓰실 때는 혼용표를 보고도 뿌리시지만은 내가 3개 이상은 안 섞어야지. 근데 여러분이 물어보죠 당연히. 이거하고 이렇게 뿌리면은 섞어서 뿌리면 어때? 괜찮아요. 뿌리세요. 그래? 그렇게 해서 막 뿌려. 근데 1호표가 나와. 그러면 누구도 그때 이것 때문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히 이야기해 주는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3개 이상은 섞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봄에.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관리.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고품질을 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상이죠. 하늘은 기상이고 땅은 뭐예요? 땅신, 기력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꼭 배나무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탑프루트 할 때 농가들 그 단지 나주부터 인천 남동배, 울산 서생배, 어디였죠? 경주 안감배 이런 데 싹 하면서 물어봤어. 고품질 빼려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했더니 그분이 가장 많이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토양관리. 토양관리가 가장 고품질 빼는데 중요합니다. 또 잘하신 분들이 다 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현재 우리 토양의 문제점이 뭔가 알아야 대책을 세우겠죠. 가장 하는 게 불균형입니다. 불균형. 그러니까
양분의 불균형.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뭐였냐? 크고 많이만 빼려고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체중도 늘고 키는 커졌지만은 체력이 떨어져 있어. 요즘 애들이 또 그런다 하잖아요. 막 그냥 아빠보다 더 크고 한데 달리기 시키면은 달리기도 좀 더 못 달리고. 그러니까 크게 하려니까 질소 많이 주고 막 해놓으니까는 넘어갔거든요. 당도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많이 줬어. 비료를 또 많이 주면 뭐든지 찌꺼기가 나와. 염류라고 그래. 염류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야 소금인가 하는데 비료 찌꺼기 뭐든지 하고 나면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런 것이 쌓여 염류장에 그런 것들이 생겨. 또 땅심이 나서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화학 비료 조금 줘라 하더라. 그러니까 친환경 퇴비를 많이 줘. 퇴비를 많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저것도 요즘 여러분이 주는 퇴비의 60%는 어떤 종류예요? 가축 부산물 퇴비요. 가축 부산물 퇴비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개분, 우분, 덤분 이런 것에는 뭐가 있어요? 배설물이기 때문에 염분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너무 많이 주면 장애야. 근데 여러분이 퇴비하면 어때? 옆집에서 쓰고 남으면 아이고 우리 한차만 줘. 내가 막걸리 한 잔 살게. 뭐든지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넣을 만큼만 넣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토양은 근본적으로 많이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백골이 아니에요. 우리 토양이 양이온에서 보면 한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먹고 또 수시로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될 체계지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되는 토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 해야 돼요? 잘 드셔야 돼. 비료 잘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먹고 소화시켜야 돼. 운동을 해야 돼. 그런 것이 뭐냐? 물리적인 성질. 응? 잘해서 우리가 소화시켜야 되잖아. 또 생물적인 거. 아까 말한 유기물 존재 그런 것도 들어가고 또 하나는 미생물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졌을 때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비료를 줬어. 퇴비도 주고 내가 화학비료 줬어. 준 것이 중요해요. 나무 뿌리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근데 나무 뿌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숨을 쉬어야 돼. 그러죠. 숨을 쉬고 쫓아댄 먹을 걸 찾아댄 그러려면 뭐가 있어요? 숨을 쉰다는 소리는 공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토양 삼상하면 토양학 기본책에 뭐가 나와요? 고상, 액상, 기상이 나와. 고상이 우리 쉽게 말하면 점토라든가 흙 같은 것이 50%. 예? 그 다음에 액상은 말 그대로 물, 기상은 말 그대로 공기. 이게 반이요. 25, 25. 그러니까 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차면 공기가 빠져나가고 물이 마르면은 공기가 많아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근데 뿌리가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물도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비료를 먹죠. 물이 없어 봐. 그러면 비료를 녹여서 먹든 못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근데 우리 과원은 SSE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자꾸 다 가져. 그러니까 기상이 없어져. 단단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뿌리가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 우리가 그 책자를 보면 뭐라고 되냐. 뿌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1, 2%면 살아는 있어. 근데 자식을 낳고 쉽게 말하면 뿌리가 새 뿌리를 번식하고 양분을 먹고 호르몬을 만들려면 20% 정도 최소 15% 17%가 있어야 그 일을 해.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지금 결혼하고 애 낳으려고 보면은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토양은 지금 어때요? 보시기에 다 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비료를 주고 뭘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것이 합쳐졌을 때 땅심이 좋습니다. 한다. 그겁니다. 여기 질문인데요. 예. 이 사진 같은 거 없습니까? 땅에 대해서는? 예? 사진. 사지? 그렇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들 것에는 예. 아무 뭐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사진을 원하신가요? 토양 같은 것도 이렇게 실험적인 거로 찍어서 보여주면 훨씬 낫는데 이거 말로는 이 토양이 뭐 그 무슨 타임인지도 모르겠고 예. 그걸 모르는 게 좀 그래요. 그러면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해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언뜻 보니까 토양색으로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토양색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시커먼 토양, 또 어떤 걸 황토라고 그러죠. 단면. 그러니까 토양의 단면. 그래서 예를 들자면 논 같은 것은 회색이죠. 회색. 그러니까 철이 환원되면은 논은 물 속에 있다 보니까 회색을 나타내고, 또 이제 철이 산화되면은 붉은색 계통 나타내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게 입단이에요. 입단. 그 엉클어진 거. 그러니까 토양이 딱딱하면 안 되잖아요. 시멘트 같이. 그런 것을 입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의 토양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전라도는 제가 토양 분석을 해 놓은 것 보니까 양토가 많아요. 양토. 그러니까 토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양토의 기준은 뭐냐? 토성을 나눠 놓은 거예요. 토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래, 자갈, 점토 있죠. 그러니까 모래가 몇 프로냐, 점토가 몇 프로냐, 그런 것을 가지고 나눠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땅이라는 것은 모래가 많은 거고, 아까 말한 양토라는 것은 이제 뭐랄까, 한 그게 점토 함량이 한 20 몇 프로 되면 그래요. 그러면 그것저것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토양을 떠가지고 내 토양이 좋은가 나쁜가 물 빠짐한 거 경험해 볼 수 있어. 뭐가 있냐면은 촉감법이라고 그래. 물론 거시기 우리가 침강법이라고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경험해 볼 수가 있어.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이 비가 오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삽으로 파, 내 토양을. 삽이 보통 몇 센치예요? 한 20cm? 그 정도 되죠. 날이. 삽 날이. 그러면 그 정도를 파내. 그리고 그 밑에 치를 한 주먹을 쥐어봐. 그래가지고 내 토양이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인가 아니면은 어떤 토양인가를 봤을 때 하루 이틀 지나서 20cm를 파서 손으로 쥐어봤더니 물기가 나와. 그러면 이것은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이야. 반대로 이게 안 뭉쳐져 잘. 그러면 이건 너무 모래가 많은 땅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이렇게 지었을 때 좀 여러분 찰흙 있죠? 찰흙. 찰흙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그 찰흙같이 되잖아요. 손자국도 생기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 토양은 물빠짐이나 그런 게 좋은 땅이다. 그게 촉감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경험으로 뭐 기계로 갖고 가서 24시간 후에 물이 까랑지고 많이 모래가 몇 센치 있고 그런 거 보자면 여러분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그것 말고도 알고 싶은 게 많아 하면 하나를 적으세요. 흙토람. 흙토람이라는 게 뭐냐면 흙하고 흙은 아시죠? 흙하고 토요일 토, 람보할 때 람. 흙토람. 여기를 네이버로 들어가시면 흙토람이 떠. 그것은 뭐냐? 우리 진흥청에서 만들어 놓은 토양에 대한 사이트예요. 토양 환경 정보 시스템을 주는 것이요. 거기에 들어가면 방금 말씀하셨던 토양의 색깔이 다 나오고, 또 토양 통이 뭐고, 뭐 여러분 따지면 아까 양토니 미사질 양토니, 또 보면 뭐 송정통이니 뭔 통이니 막 써. 익상통도 있는가 모르겠어 아이가. 그런 게 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또 설명이 있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여기서 다 제가 말을 하거나 보여줄 수 없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드렸던 흙토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면은 토양 환경에 대한 것이 다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TV야. 여러분이 뉴스가 보고 싶으면 뉴스로 들리고 드라마는 드라마식으로 거가 써져 있어. 뭘 보고 싶냐고. 그러면 그놈만 누르면 나오니까 찾아보기가 쉬우시겠죠. 그리고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 것은 내 토양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 보십시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다 앉아서도 할 수 있게끔 정보가 굉장히 많이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접근을 못한 것 뿐이지. 그래서 토양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 90%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자 우리가 배농사를 짓는 최종 목적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경제적인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이렇게 벌기 위해서는 과일이 줘야 되잖아요. 상품이 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비료를 주고 농약을 뿌리고 뭐 여러 가지 전정을 하고 하는 최종 이유가 뭐예요? 좋은 과일을 따기 위한 거예요. 뭐 남이 와서 내 배나무가 이쁘다, 잘,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일이 좋아야 돼. 그러면은 농약이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이 농약을 뿌려. 안 들으면 야, 왜 안 듣지 하고 또 다른 약도 뿌려보고. 근데 토양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토양은 여러분이 비싼 돈 주고 막 비료도 주고 했는데 최종 확인은 뭐로 하느냐? 꽃눈이요, 꽃눈. 그러니까 과일이 좋기 위해서는 뭐가 줘야 돼요? 꽃눈이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배밭에 갔더니 꽃눈이 충실하니 좋아. 그러면 뭔가 마음이 뿌듯해. 야, 뭐 내년도에 과일 잘 나올 것 같아. 근데 꽃눈이 피냐게. 그럼 뭔가 마음이 야, 이건 뭐 영양제를 좀 뿌려줘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생기죠. 그러니까 좋은 과일은 눈이 줘야 돼. 근데 꽃눈이 좋으려면 뭐가 줘야 되냐? 뿌리가 좋으면 꽃눈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비료를 줘가지고 잘했나 못했나 나무가 진짜 잘 먹고 있나는 뭐로 판단한다고요? 꽃눈을 보면 알아. 꽃눈이 좋으면 여러분이 토양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 그러냐? 뿌리가 좋은데 뿌리는 크게 보면 이렇게 굵은 뿌리, 가는 뿌리가 있어. 굵은 뿌리는 뭐냐면은 여러분 어르신들 같은 분들 댁에서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구성하는데 청년층, 일하는 청년만 필요하고 나이 드신 분은 필요 없는가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뭐래요? 이 배나무의 굵은 뿌리나 같아. 그 집안의 지탱에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지 말라고 딱 버텨주잖아요. 또 하나는 뭐라냐면은 나무가 뿌리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을 잘 못해. 예를 들자면은 뭐 물이 없다든가 토양이 딱딱해서 아이고 나 일을 못하게 생겼어. 그런데 나무는 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다. 그것을 공급해주는 저장고요. 굵은 뿌리는 특히 질소를 많이 저장해. 여러분들 어르신도 그러잖아요. 서울에 갔던 막 애들이 뭐 하다가 아버지 어려워 하면 어쩔 수 없이 논밭 좀 팔아서 올려 보내주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굵은 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뿌리가 침수를 받았거나 물에 잠겼거나 또는 건조해서 일을 못할 때 필요한 것을 보낸다. 주로 어떤 것? 질소를 저장했다. 그러면 가는 뿌리는 뭐냐? 청년들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뿌리는 여러분이 줬던 비료나 물을 막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어떤 호르몬이냐? 아까 서두에 지베렐린은 과일을 비대하게 하고 숫기를 앞당긴다고 그랬어. 근데 꽃눈을 만드는 것은 주로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가 관여하지만 사이토카닌이 그래. 모든 호르몬은 새로운 조직에서 많이 생겨요. 물론 에틸렌 같은 것은 노화 호르몬이니까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데 새로운 조직 중에서도 가는 뿌리에서 사이토카닌이 많이 만들어. 특히 뿌리 끝에서. 그러니까 같은 뿌리라도 무게가 10g이 10개 있는 게 좋겠어요? 100개 있는 게 좋겠어요? 100개 있으면 좋죠. 왜? 뿌리 끝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뿌리 끝에서 호르몬을 만들어. 그래서 꽃눈이 만드는데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꽃눈이 충실하다는 것은 가는 뿌리가 많구나. 가는 뿌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상하게 우리 나무는 다른 데보다 도장지가 많아. 신초도 덜 안정이 안 되고 7월달 되면 멈춰져야 돼. 그러면 가는 뿌리가 적거나 아니면 내가 질소제를 많이 줬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착과량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가는 뿌리가 그러니까 토양 관리는 여러분이 다른 거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는 뿌리를 많게 하고 그게 좀이라도 깊게 갈 수 있게 할 건가. 그것만 성공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가는 뿌리는 또 양분도 하지만 칼슘이라든가 붕소 같은 이런 미량원소도 흡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뿌리를 많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뿌리는 1m를 뻗어가고 요 가지 끝까지 뿌리가 간다고 그랬어. 수간 끝까지. 근데 실제 파보면은 3, 40cm, 나무에서 약 1.5m 이내가 한 50% 이상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는 많이 못 뻗어가. 왜? 밑이 공기도 없고 딱딱한가 보죠. 그래서 되게 천근이 돼. 천근이 되면은 어떻게 돼? 위에가 이제 숨을 쉴 수 있게끔 공기가 많은 쪽에 이렇게 붙어. 그러면 조기낙엽이나 엽소 같은 생리장애가 많이 생기겠죠. 반대로 이렇게 지끈밖에 없어. 가는 뿌리가 없어. 그러면 도장지가 많이 생기고 뭐 호르몬 같은 게 덜 만들어져. 그래서 이러한 뿌리가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근이 적은 이유는 여러분 착과량하고도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좋은 피해 때문에 많이 달아. 야, 이것도 좋은 피해 오면은 뭐 교과서에 보면 4, 50엽하고 20cm에 한 뺨에 하나씩 달아라 하는데 실제 그렇게 달았다가는 봄에 개화기 때 좋은 피해 오면 달 게 없어. 한 두세 개씩 더 달아야 돼. 근데 다행히 좋은 피해가 와서 적정하게 솎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과다 착과가 되면 뿌리도 쉽게 말하면 자식이 많으면은 부담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적당하니 착과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제 나머지 것은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료를 다량으로 줬을 때 이건 그 감귤에서 실험을 한 건데요. 질소를 1.5배 했더니 세근에 가는 뿌리가 85%가 적어지더라.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 질소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애들이 삼겹살을 막 먹어. 그러면 한 점이라도 더 먹으라고 그러죠. 왜? 아, 너 키 커야 돼. 뭐 그래. 근데 여러분 한 90 연세가 지긋하시니 한 90 드신 분이 아, 삼겹살 나 한 4인분 먹어야겠다 하면 속으로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아, 저렇게 드셨다가 아, 혈관이나 또 뭔 일 안 날까? 걱정이 되겠죠. 똑같은 음식인데. 마찬가지. 이 질소가 생육 초기에는 많아도 별 지장이 없어. 근데 여러분이 7월 넘어서서 8월쯤에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은 부작용이 생겨. 뭔 소리냐면 과일의 품질도 그러지만 나무 자체에도 악영향이 와. 이게 나이 드신 분이 드시는 것 같아져. 그게 가을 뿌리 발생도 적어진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한 때는 좀 더 줘도 되고 필요 없을 때는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착과 말씀. 자, 그러면 배수가 안 되는 데서는 이런 것이 생겨요. 대부분 우리가 양토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라도나 이쪽을 보면은 뭐 사질토도 있고 양토, 미사질, 점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토도 있고. 근데 대부분 양토예요. 양토라는 특징은 어떤 게냐면 보비 보유력이 커. 그러니까 비료를 줬을 때 좀 지니고 있는 힘이 크다고 오랫도록 갖고 있어. 물론 식질보다는 떨어지겠죠. 모래똥보다는 훨씬 더 좋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요것은 폭기식 폭기식 심토 파쇄고 요건 진동형 심토 파쇄예요.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어. 이걸 여러분이 이번 겨울에 해줘야 돼. 왜? 우리나라 토양은 물 빠짐이 안 좋아. 자체가. 그래서 딱딱해. 그러면 아무리 줘도 뿌리가 숨을 못 쉰다고 했잖아요. 숨을 쉬어야 뭘 먹는데. 이건 뭐냐면 폭기식인데 보시는 것하고 똑같다. 똑같이 이 봉을 한 4, 50cm 박아 양쪽에. 그리고 요 컴프레서예요. 뻥 터뜨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멘트 바닥을 정을 박으면 어떻게 돼요? 때려 박으면 금이 가고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죠. 그 원리요. 그래서 이것은 연중 아무 때나 해도 생육기 때 해줘도 돼.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예를 들자면 7, 8월에 해도 되고 2, 3월에 해도 되고 아무 때나 여러분이 편하신 때 해주면 돼. 효과는 뭐다고요? 토양 속에다 공기하고 물이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터트린 거예요. 바위에다 다이나마이트 뻥 터트려 준 거예요. 아무 때나 한 게 장점이에요. 이 진동형은 뭐냐? 이 진동형은 이것은 쇠판을 꽂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옆에 서 있어 보잖아요. 그럼 땅이 약간 울리는 걸 느껴. 덜덜덜덜덜 가니까. 그 대신에 저건 어떻게 하면 뿌리가 잘리겠죠.
쇠판이 꺾고 가니까 뿌리가 닫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 잘려. 그래서 저것은 겨울에만 해야 돼. 생육기 때 해주면 어떻게 해? 뿌리가 잘리면은 썩어 들어가 병이 올 수 있잖아요. 뿌리에 병이 오면은 잡기가 힘들어. 예? 토양병은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겨울에 뿌리가 언제 움직여요? 2월 중순쯤. 토양 온도가 한 15도, 12, 3도 이상 되면 움직여. 그러니까 그 전에 잘라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르면 어떻게 돼요? 장점이 이렇게 분지가 되면서 여러 개가 나와. 세근이 많은 게 좋다겠죠. 그러니까 잘라주기 때문에 이것은 뿌리가 여러 개 분지해서 나오는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걸 할까요?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진동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겨울에밖에 못하고 또 하나가 뭐냐. 나무에 너무 가깝게 대고 하면 안 돼. 왜? 굵은 뿌리가 잘리면은 상처가 쉽게 안 아물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1.5 더 떨어져서 하는데 실제 하다 보면 더 떨어져. 왜? 트랙터가 덕 때문에 가까이 가려고 못 가. 그러겠죠. 가까이 가려고 사람 머리가 걸리니까. 그래서 진동형하고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기계를 여러분이 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빌려다 쓰시면 돼. 저런 기계 뭐 비싸게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든 아니면 내년 봄에든 아무 때나 편리하게 해주시는 이게 가장 여러분이 이 겨울에 해줄 수 있는 핵심이다. 비료를 한 포, 두 포 더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했죠. 유공간에 묻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2005년에 본 건데 한맥교라고 그래.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 암거 베이스보다는 좀 더 간편한 거예요. 이게 트렌처를 이용해서 하는 한맥교. 우리말로 하면 반면거예요. 반면거. 배수. 뭐냐면은 이것은 유공간 하기 위해서 트랙터로 파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한 바가지 뜨고 또 이동해야 되고 또 한 바가지 뜨면 어떻게 돼요? 흙이 덩어리로 나와. 그러죠. 나중에. 근데 이것은 트렌처는 톱이야, 톱. 체인이요. 그렇게 톱질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저 바가지로 뜨는 것보다 4배, 5배 속도가 빨라. 썰고 가니까. 그 대신에 또 흙이 가루로 나와.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흙 처리하기가 쉬워. 그리고 이것은 유공간에 묻지만은 이것은 완결을 넣어버려. 완결을. 완결은 잘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잖아요. 그래서 완결을 넣어놓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여가 아파트 구조라 공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엉켜. 그 안에서. 살기 좋으니까. 물도 엄청 잘 빠져. 단점은 뭐냐. 이게 SSE가 다닌 대로 하면 안 되겠죠. 박구가 빠지면 못 나오니까. 그래서 박구 있는 데를 피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1, 2년 지나면 완결아 꺼져. 그러니까 풀이 나면 잘못하면 사람 가다가 푹 디디면 잘못하면 다리를 다쳐. 그러니까 매년 그 위에다 흙이든 뭐든 좀 덮어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꺼지잖아요. 그럼 그런데 풀라고 하면 모르니까 사람들이 디디면 좀 다칠 수 있다. 그 대신에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뿌리도 잘생기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쉼터 파쇄를 머리에 두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시비는 우선 놔두고요. 이것은 꼭 아셔야 돼. 여러분이 이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면 잘은 몰라도 가면 뭐 재요? 키 재고, 시력 재고, 몸무게 재고, 뭐 혈압도 재고 여러 가지 재죠. 이제 소변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근데 여러분이 전문 지식은 없지만은 예를 들면 아이고 어르신 그 혈압이 좀 높네요. 또 고지혈이 있네요.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문 무슨 몰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좀 육류를 좀 기피하고 신선한 야채를 좀 많이 먹고 운동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 하시죠. 잘은 모르지만은 누가 뭐 말한 것도 아니지만은 야, 내가 그동안 너무 삼겹살 많이 먹었나? 이제 야채에다 먹어야지. 뭐 과일을 좀 더 먹어야지. 그러잖아요. 건강검진 표를 받아보면 전문은 몰라도 이것이 토양검증표예요. 그럼 이걸 받아보면 여러분이
대충 의미는 아셔야 돼. 그러죠? 자, 7가지 항목이 있어. 우리 사람으로 치면 뭐 키, 몸무게, 뭐 재고 정밀하게 또 들어갈 수 있지만 기본이 이거예요. pH,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 전기전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봤던 뭐라 할까 이게 조합에서 봤던 7가지요. 이제 이 그림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자, 산도가 앞에 있어. 산도가 앞에 있다는 pH가 앞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앞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앞에 놔둔 게 아니에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저게 지금 6에서 6.5 저 범위에 있을 때 여러분이 줬던 밥상 육류도 있고 생선도 있고 야채도 있고 밥상을 걸게 차려줬어. 그것을 편식을 안 하고 잘 먹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삼, 가리, 질소, 뭐 붕소 뭐든 막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먹어. 근데 저게 산성이 되거나 알칼리성으로 되면 편식을 해. 예? 덜 먹어. 아, 끼직끼직 한다 하죠. 예? 전라도 말로. 그러면 여러분 비싼 돈 주고 했는데 여러분 자녀분이 고기만 다 먹고 생선 하나도 안 먹고 하면 아깝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 또 하나 산성으로 막 가거나 하면은 중금속 같은 거 녹아나 알루미늄 같은 거.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6에다 6.5가 여러분이 줬던 밥상을 편식을 않고 잘 먹는다는 의미가 있어. 그러면 pH를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귀농 하셔갖고 아니 어르신 비료 얼마 줘야 돼? 배밭에 요소 한 포 갖다 뿌려줘. 300% 어떻게 줘? 한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라 해야 돼요? 아 그거 토양을 떠다가 자네 집 가까운데 농업기술센터 갖다 줘가지고 분석하면은 거기서 얼마씩 줘라고 나와. 그거 줘. 그게 정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그러면 산도를 조정하는 것 보면 뭐라고 되냐면 보통 적정이 되게 산성으로 가 우리 토양은. 왜 그러냐? 저게 내가 6에다 6.5 맞춰놨어. 근데 또 기울어 산성으로 가. 왜 그러냐? 우리나라 토양은 산성암이요. 모재가 화강암이요. 산성암 모재가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산성으로 가게 됐어. 모재 자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장마가 있잖아요. 장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춰놔도 연기를 씻어 내려가 버려. 그러니까 또 이게 또 기울어.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여러분이 비료를 주잖아요. 비료를 주면은 그 양용이랄까 그런 것만 먹고 또 수소를 놔둬. 그러니까 또 기울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지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2, 3년에 한 번씩 석회를 줘야 돼. 저 pH를 교정하는 것은 석회예요. 석회고토. 어떤 분은 유기물 주면 돼. 물론 유기물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기본은 뭐냐? 석회다 그 말이에요. 석회. 그래서 그걸 주십시오 하는 거. pH 의미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있다. 비료 흡수하고 관계되는 거다. 유기물은 뭐냐? 2.5에서 3.5%. 이게 이제 질소야. 비료니까 질소, 인산, 가리인데 질소가 안 보이잖아요. NPK, N자리가 유기물이 있어. 넘버 2, 인산. 넘버 3, 가리가 있네. 그러죠? 자, 유기물은 왜 그러냐면은 유일하게 질소는 가스예요. 모든 것은 광물에서 녹아나와. 칼슘이 됐든 가리가 됐든. 근데 질소는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질소잖아요. 가스예요. 가스. 우리 사람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이 다 나중에 생명체가 분해되면 뭐로 돼요? 메탄이나 물이나 질소 이런 가스로 변하잖아요. 인이나. 그래서 유기물을 환산해 준 거예요. 가스기 때문에. 그래서 2.5에서 3.5%. 이 유기물은 상당히 중요해. 사람 치면 보약이라 하잖아요. 저것은 뭐냐면 양분이기도 하지만은 토양의 물리성을 만들어도 줘. 아까 말했듯이 비료 성분이기도 하지만은 토양의 미생물들 상을 먹이가 되기도 하고 공국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토양의 온도를 올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유기물을 인터넷이든 토양학 책을 때려보면 좋은 점이 쭈르르 뜨는데 여러 가지가 떠. 방금 말씀드렸던 비료뿐만 아니라 미생물들 상도 해주고 토양의 완충력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줘. 근데 저게 질소를 나타낸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 주의하실 점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보약이니까 뭐 많이 있어야 좋지 않은데 많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우리가 애석하게 주고 있는 것은 가축 부산물 퇴비가 많다 보니까 염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량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정량을. 자, 이제 질소이기 때문에 저것은 뭐 하겠어요? 과실의 당도하고도 관계되고 광합성에도 관계되고 당도 모양 다 관계돼. 사람을 치면 밥이다 그 말이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선 에너지가 없고 극단적인 경우는 병약해서 죽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어떻게 돼요? 비만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적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농가에서 400 나오면 아주 괜찮은 거예요. 400 정도 괜찮아. 인산은 뭐라고 그래? 뿌리 비료라고 그래. 인산 어디 갔냐? 인산은 우리 자동차로 치면 윤활유예요. 윤활유. 윤활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어도 운전을 하게 되면 마모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대사에 돌아가는데 필요한 윤활유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저것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하면은 발화도 안 떨어지고 저장력도 떨어지고 당을 만드는 합성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품질도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자, 근데 여러분이 보면은 저게 700에서 1000 나와. 그럼 어째라는 거냐? 도대체 나보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인산 비료는 주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게 뭔 소리야? 두 번째인데 왜 주지 말라게? 왜 안 줘도 되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보니까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과수원에 어르신들이 있으면서 풀을 다 뽑아 황토로 만들어. 왜? 남이 보면 게으르다고 욕한다고. 욕하니까 깨끗하게 해. 그랬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친환경 하신이라고 다 풀을 키워. 그러니까 풀을 키우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속에서 만들어내. 순환을 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인산 많아도 불용화돼 있어. 불용화돼 있는 거 먹지 못하니까 줘야 돼.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채소에서는 착근 비료기도 해요. 그지만은 토양에 불용화돼 있는 것을 근균이라고 그래. 마이크로라이저라고 해서 녹아내. 이게 다 자연은 순화하게 돼 있어. 사람이 가만히 놔둬도 지그들끼리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인산을 주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주지 마라. 첫째, 여러분이 초생재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불용화되어 있는 것을 녹여내고 그걸 애초하면 또 환원이 돼.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한다고 퇴비를 주고 있어. 근데 그 속에 많은 것이 뭐라겠어요? 가축 부산물 퇴비의 3.5%가 인산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산비료는 안 줘도 주고 있어.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화학비료로 안 줘도 됩니다. 그 소리 뭐냐면 인산질이 가장 여러분 단비 주신 분 없잖아요. 복비 주지. 요즘 뭐 누가 따로따로 줍니까? 그냥 같이 주잖아요. 인산 함량이 없는 NK 비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인산 함량이 가장 낮은 것을 주십시오. 그걸 머리에 두시라 그 말이야. 여러분이 안 해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인산이 없으면 안 돼요. 윤활유라고 했죠. 아까 유기물은 우리 밥이었고 그 다음에 치환성 양용이라고 나와. 얘들은 집을 한 채씩 부모가 사줬어. 어떻게 보면 집을 하나씩 갖고 있어. 근데 얘들은 왜 치환성 양용이라고 해서 선의를 몰아놨어. 방만 하나씩 해줬어.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선의는 한 해가 몸집이 커지면 한 해는 쪼그라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당도를 높여야지. 아까 가리가 열매 비료잖아요. 그래서 7월 이후에 막 가리를 많이 줘. 그러면 칼슘 흡수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생리장애가 생겨. 바람들이 밀증상이 생기고 저장력이 떨어져. 근데 내가 반대로 야, 올해 생리장애 좀 억제하고 저장력 좋은 배에 칼슘을 막 뿌려. 그러면 반대로 당도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 선의는 치환성 양효회라고 해놨어. 요것은 양도 중요하지만 비율이 중요해. 0.3, 5, 1.5잖아. 이런 비율에 적합한 있는 게 좋아. 이게 많다는 것은 뭐냐면 치환성 양효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비료를 토양이 많이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러니까 치환성 양효원이 좀 크다는 소리 뭐냐면 여러분이 밥을 막 줬어. 근데 얘는 한 10그릇을 내가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뿌리가 필요할 때 줘. 그게 좋아요? 아니면 10개를 뿌려줬는데 나는 하나만 놔두고 저장하고 나머지 9은 유실해버려. 그게 좋아요?
당연히 열을 많이 저장해 놓은 게 좋잖아요. 그 의미가 있어. 치환성 양이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좀 높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우리 비료는 양이온이에요. 토양은 음이고, 그래서 토양하고 붙어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비료를 뿌려줬는데 허실이 없이 토양에서 꼭 붙들고 있다가 나무가 필요할 때 줄 수 있게끔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이걸 해보니까 여러분이 토양 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떠다 줘야 돼요? 비료를 주기 전에 떠야 돼. 그러죠. 내가 비료 주고 나서 떠갖고 하면 안 되죠. 아, 내가 웃걸음을 해야지. 대개 보니까 한 3, 4주 이상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갖다 말리고 그런 전처리 작업 하잖아요. 또 내 거 바로 해준 거 아니잖아요.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비해야겠다 하면은 보통 한 달 전에 갖다 주시는 게 좋아. 급하게 갖다 주면은 분석 값이 안 나올 수가 있어. 밀리고 그런 과정 때문에. 근데 뜨는 것은 어떻게 뜨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료가 있는 쪽에 뜨는 거예요. 주는 쪽.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 수강 끝까지 뿌리가 가지만은 대개 보면 나무가 아까 1.5에서 2m에 많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쪽을 뜨십시오 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1.5나 2m 전 된 데서 뜨십시오 하는 거예요. 뜨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 보통 한 삽을 뜨거든요. 그러니까 표토 0에서부터 20cm까지 뜨면 돼. 20에서 40 뜨면은 비료가 적어.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뿌리가 되게 표층해가 많아요. 그래서 20cm 정도, 한 삽 정도 파서 드리면 돼. 근데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위에 있는 낙엽이고 여러분 테이프 같은 거 좀 긁어내고 해야 돼.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 한 삽을 뻗는데 그 속에 나무 토막이나 우분이나 개분이 한 덩어리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기물 함량이 엄청 높게 나와. 그러면 우리 집은 유기물이 풍부하고 좋네? 또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뜨실 때는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봐서 굵은 거 있으면 좀 빼내고 평균 것을 떠다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실 때는 뭐 심토 구분하셔도 좋지만 0에서 20cm가 이게 처방하는 기준입니다. 배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양이온은 제가 말씀드렸죠. 작물의 생육하고 관계인데 우리가 보통 양토라고 했잖아요. 5에서 15잖아요. 부식 같은 건 100에서 300이에요. 부식은 우리 유기물의 최종 액기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이게 제가 그때 남부 지역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도장지가 많이 나오는데도 또 비료를 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속된 말로 땔감 농사라고 그러죠. 땔감 농사. 저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전정할 때 저거 다 잘라내니라고 힘들지 저거 갖다 처리하기도 힘들잖아요. 이런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 또 이렇게 비료를 줘요. 그리고 요거 하나는 또 이게 뭐냐면 문우병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가면 많이 나와. 현장 컨설팅에 가면은 20농가 돌아다니면 한 2농가는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봐. 대개 나무가 죽는 원인은 한 3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지하수위가 높아가지고 뿌리가 쉽게 말하면 물에 잠겨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수위가 높아갖고 나무가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문우병이라고. 백문이병이라고 그러는데 문우병. 저건 증상이 어쩌냐면은 봤더니 한 10나무 중에 한 나무가 힘이 없어. 도장지도 잘 안 나와. 과일도 적어. 그래서 저놈은 왜 나무가 좀 약하네. 그랬더니 어느 해인가 죽어버려 이제. 그런데 비슷한 나무가 불규칙적인데 또 생겨. 전에 그런 나무 증상이 이쪽에 또 하나 생기네. 그러니 또 죽어. 그런 나무가 군데군데 생기는 게 문우병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저것이 생기는 것은 뿌리가 배수가 안 되는데 미숙태비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생긴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저것이 한번 하면은 물을 타고 지하수를 타고 이동해. 그러니까 불규칙적이죠. 물이 가는 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한번 생기면 어쩌냐면은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이 없어. 그것을 다 파내야 돼. 뿌리째 파내고 그 흙도 주변에 안 떨어지도록 해서 둬야 돼. 근데 거기다가 또 심어. 그럼 또 나와. 그러면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는 살균제를 뿌려주면은
어느 정도는 돼. 근데 몇 년 후에 또 나와. 그러면 근본적인 건 뭐냐? 그런 걸 안 주는 거죠. 그럼 미수관 거 배수관인데 안 주는 거고, 또 45도인가? 제가 온도는 약간 헷갈리는데 그 정도 온수 처리를 해주면 죽는다고 돼서. 근데 토양에서 그게 어렵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저런 게 안 나오게 하려면은 근본적으로 미수관 퇴비 같은 것은 배수가 잘 안 되는 데는 좀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저런 게 보면은 가끔 나와요. 다음에 하나는 가지 마른병이라고 한가요? 동고병. 가지가 이 앞에 한번 저 경기도 쪽에서 한번 심했죠. 가지가 보면은 붉어지면서 나중에 보면은 죽어가. 그럼 그런 것은 이런 동기철에 잘라줘야 돼. 이제 보셔갖고 이렇게 수피가 좀 병이 들었다 하는 것은 저 기부 쪽에서 탁탁 잘라줘야지. 그거 놔두면 또 그런 게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미수관 퇴비를 많이 주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공산품이나 자동차나 건물 같은 것은 설계서대로 해야 돼. 그러죠. 설계서대로 해야지. 내가 임의로 뭐 나사 하나를 좀 가는 건 넣거나 또 뭘 하나 빼면은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농사라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생명체예요. 유기체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농사를 잘 하신 분한테 갔어. 그래갖고 그대로 찍어. 1년 내내 농약은 언제 하고 비료는 얼마 주고 어떻게 하고 몇 개 달고 왔어. 그래갖고 내 밭에서 하면 그렇게 나와요? 안 나오죠. 왜?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한 훌륭한 선생님이 1학년 학생을 50명 앉혀놓고 똑같게 가르쳤어. 근데 성적이 다 똑같게 나와요? 안 나오죠. 또 50명이 앉아있는데 누구는 축구를 잘해. 누구는 음악을 잘해. 다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다. 그 소리는 뭐냐? 농업에는 정답이 없고 뭐든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초기에 세포수를 많이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봄에 적과 시기를 좀 앞당기고 봄에 봄가뭄이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봄가뭄, 가을가뭄. 여름에는 비가 많아서 탈이 6, 7월에는. 그러니까 봄에 충분히 물을 줘가지고 세포수를 많이 만들고 적과도 좀 빨리 해서 그 다음에 장마 때는 물을 잘 빼줘야 돼.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 관리가 잘못될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과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습을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돼. 근데 봄에는 물이 없다가 여름에는 장마라고 해갖고 물이 엄청 있다가 장마 끝나고 나면 또 엄청 가물어버려.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마 때 건장마가 왔다 하면 그때 물은 줘야겠죠. 건장마면. 그 다음에 또 가뭄이 오면 주고 적습을 유지는 좋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야 가을에 비가 많아서 그러지 않냐. 그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질소를 주신 분이 있어. 자 7월 순이 멈출 때 옆집하고 비교해봐. 7월 중순에 누구 집 배가 좋은가 봐. 누구 집 배가 좋아요? 항상 옆집 배가 좋아. 그럼 뭐 여러분이 뭔가 액션을 취해. 뭔가를 줘. 더 커라, 더 맛있어라고. 근데 거가 질소가 많아. 그래서 옛날에 일본의 그 연구자가 해놓은 거 보면은 그 만상기같이 위가 튀어나온 거 있죠. 만상기. 금천춘 미시티 나잖아. 그것을 뭐라 했냐면 그분은 대과를 생산하려는 욕심에서 생깁니다. 했어. 대과를. 그 소리가 뭐냐면 7월 이후에 여러분이 질소를 주게 돼 있어. 배를 키우려고. 극단적으로 줬을 때 언밸런스. 그러니까 물이 많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물이 없으면 흡수를 안 할 것은 물을 줘버리니까 토양에 있는 것 자체가 흡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해야 돼?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꽃가루 잘 묻혀주시고 젊은 가지에다 다시고 물관리 항상 하루 3끼 먹듯이 해주고 질소 후기에는 줄여줘야 돼. 초기에는 애기들 클 때는 삼겹살 고기 많이 먹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이 8, 90 먹어서 애기 때 먹는 양 드셔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